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궁극적으로 이 캐패시턴스 컴포넌트, 모스펫에 어떤 캡의 컴포넌트가 있어서 걔네들이 결국은 타이밍에 영향을 미칠 거냐, 요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스펫 구조 다시 한번 조금 볼게요. 야, 결국은 파스블 캐패시턴스 포메이션이 뭐가 있는지 좀 보겠다는 건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메탈 있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도 소스 드레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들어가기 전에 뭘 좀 봐야 되냐면, 볼티지 디퍼런스가 있어야 된다? 캐패시턴스는 이 정의에 의해서 여러분 결국은 다시 우리가 말로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야, 일렉트릭 포텐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렉트릭 포텐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차지가 얼마나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캡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일렉트릭 포텐셜, 볼티지 디퍼런스가 생긴다고? 야, 그러면 투 디퍼런트 노드 사이에, MIM에서 MM 있잖아요. 그쵸? 투 디퍼런트 노드 사이에 그 전압 차이를 의미하는 거지, 그거 두 개 전압 차이에 여기에 몇 쿨롱, 여기 몇 쿨롱 차이가 들어가야 볼티지 디퍼런스가 생기는지, 그거 캡 말하는 거지. 그런 거 있는지 다 한번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드가 일단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모스펫에서는요 4개의 노드가 있어요. 4개의 노드. 뭐 게이트, 소스, 드레인, 바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뭐랑 뭐 사이에 캡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네 둘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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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둘 사이에서 뭐예요, 여러분? 4C2에서 여러분 뭐예요? 6. 여러분 좋아하는 확률. 그래서 6가지 노드, 6가지 캡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6가지 파서블한 캐패시턴스 컴포넌트가 있을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글자 따서 GB, 그리고 GD, GS, DB, SB, DS 이렇게 총 6가지 컴포넌트 가능한 거 맞죠? 네, 그쵸? 그래서 그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6가지 컴포넌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 뭐부터 볼 거냐면 이 GB부터 볼게요. GB부터 볼게요. 그래서 요 GB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요 순서대로 좀 보겠습니다. 자, GB라는 건 뭐예요? 여기 메탈 게이트랑 요 바디 사이의 캡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게이트 투 바디 캐패시턴스는 결국 어디서 결정될까요? 어떻게 생기냐, 왜 생기냐 하면은, 일단 여러분 보세요. 여기 메탈 있고, 여기도 메탈 있고, 바디 컨택트. 이 사이 여러분 전부 인슐레이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건 언제? 디바이스 꺼져 있을 때. 그쵸? 디바이스 꺼져 있을 때. 여기 막 채널이 막 있고, 여기 사실은 이 P타입이라는 건요, 오묘해갖고 제가 게이트 전압을 걸 때마다 저 안에 막, 일렉트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세미컨덕터 디바이스라는 게 뭐예요? 소자 특성이, 아니면 이 머티리얼 특성이, 아니면 전도도가, 컨덕턴스가 뭐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볼티지를 어떻게 어플라이 하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니까 이 M은 픽스인데 이쪽에 M의 특성이 계속 바뀌어갖고, 이게 뭐랄까, 이게 MIM은 맞는데, 어떻게 되는지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게이트 투 바디 캐패시턴스를 좀 자세히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턴 온이랑 턴 오프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뭐예요? 여러분 제가 VT를 기준으로 VGS가 작으면, 0하고 VGS 사이면 여기에 디플리션이잖아. P타입 디플리션이니까 캡이 여기 I가 엄청 두꺼워요. 자, 그리고 뭐예요? 얘는요, 만약에 VT보다 VGS가 커져 여기 채널이 유도되면요, MIM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I가 여기는 작고 여기는 엄청나게 두껍죠. 네, 그쵸.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요 게이트 투 바디캡인데요, 얘는요 게이트 투 바디캡이 아니에요. 왜? 얘는요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일렉트론들이 다 유도된 거잖아요. 그쵸? 그럼 뭐가 한 몸이에요? 이게 한 몸인데? 그쵸? 그러니까 얘는요 여러분 게이트 투 바디캡이 아니고요, 이 캡은요 이 캡보다 훨씬 크겠죠. 왜냐면 인슐레이터 두께가 작으니까. 근데 뭐예요? 이게 GD 투 GS, 즉 게이트 투 소스 캡이거나 게이트 투 드레인 캡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이트 투 바디캡 아니네. 그치? 게이트 투 바디캡은 아니고 얘만 게이트 투 바디캡이네. 언제? 트랜지스터가 VGS가 VTH보다 작아서 꺼져 있을 때 말이야. 그때 캡이 진정한 게이트 투 바디캡이고, 이거는 나중에 볼 게이트 투 소스 캡이나 게이트 투 드레인 캡이네. 여러분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온하고 오프 기준으로 봤을 때 게이트 투 바디캡, 제가 CGB라고 쓸게요. 이건요 게이트 투 바디캡은요 온하고 오프 봤을 때 누가 더 커요? 예, 당연히 오프가 됐을 때 크고, 온 되면요 말도 없이 사라져요. 여기서 쭉 가리는 거예요. 쫙 가려요. 마스킹 해버려요. 스크리닝 해버려요. 바디가 게이트 입장에서 안 보이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프가 되어 있을 때 게이트 투 바디 캡이 훨씬 크고, 온 되면요 뭐야 어디 갔어? 게이트 입장에서 야 바디 없어 안 보여 하고 해서 캡이 아예 안 보여요. 아시겠죠?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우린 여기서 제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뭐예요? 오퍼레이션 리전에 따라서 게이트 투 바디 캐패시턴스 바뀌어요. 왜? 모스펫이라는 거 애초에 우리가 뭐야? 볼티지를 어떻게 거냐에 따라서, 그 소자의 전도도를 바꾸는 거, 그 소자 특성을 바꾸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그게 바로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자 특성에는 아무래도 여기 채널이 생겼다 없어졌다는 게 핵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게이트 투 바디 캡도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없어요.
돼요. 언제? on 되면은. 근데 어때요? 꺼져 있을 때는 이렇게 있어요. MIM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우리 모스펫 있잖아요. 모스펫 가기 전에 모스. 이 MOS 스트럭처를 다시 불러와 드려서 우리가 봤던 세 가지 오퍼레이션 모드 있죠. 뭐? 어큐뮬레이션 모드, 디플리션 모드, 인버전 모드. 왜?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니까? 게이트 투 바디캡만 집중해서 보는 거니까 양단의 소스 드레인은 약간은 제쳐놓고, 물론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이 세 가지 노드에 따라서 CGB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오퍼레이션 리전 혹은 오퍼레이션 모드에 따라서 MIM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게이트, 엠모스 기준으로 게이트 전압을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걸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홀드라 일로와 홀드라 일로와 해서 이 옥사이드 밑으로 홀들이 쫙 꽉 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M 아니에요? 그쵸? 그쵸? P타입인데 여기 홀이 꽉 찼잖아요. 바디랑 여기 이 옥사이드 밑에 있는 이 이 옥사이드 밑에 있는 P가 옥사이드 밑에 있는 P가요, 여러분. 여기 그대로 연결해요. 꽉 홀이 차서 여기 컨덕터잖아요. 홀이 꽉 차니까 컨덕터고, 이게 이 바디랑 이 옥사이드 밑을 그대로 연결해줘요. 그러니까 캡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이렇게 MIM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MIM으로 엄청 크게 생겨요. 그래서 게이트 투 바디 캡이 엄청 크게 생겨요. 여기는. 아시겠죠? 왜? 여기까지 다 메탈이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다 메탈이잖아요. 그러니까 MIM 해갖고 캡이 크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바로 뭐예요? 이렇게 캡이 생겨요. 그게 바로 어큐뮬레이션 모드. 게이트 전압이 굉장히 낮을 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디플리션 모드에서는 디플리션 모드에서는 제가 뭐예요? 여기 사이에가 뭐예요? 끊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캐리어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이거 통째로 뭐? 인슐레이터예요. 그래서 MIM이라서 캡이 굉장히 작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 다시 인버전으로 가면요. 여러분 인버전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인버전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 밑에 있는 게 유도돼서 교수님 캡 커지네요. 그쵸? 네, 캡 커지는데 얘는 누구랑 캡이다고? 바디랑 연결된 캡이 아니고 게이트 입장에서 소스랑 드레인으로 연결된 캡입니다. 이 양쪽에 있는 소스랑 드레인으로 연결된 캡이기 때문에 얘는 CGB 입장에서는 캡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CGB 입장에서 캡이 굉장히 크고요. CGB 입장에서 캡이 굉장히 크고요. 얘는 CGB 입장에서 캡이 0이고요. 얘는요, 이게 점점 홀들이 가면서 여기 인슐레이터가 점점 두꺼워지는 거다. 제가 게이트 전압을 크게 걸면 크게 걸수록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CGB가 점점 왜 이래? CGB가 점점 감소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려보면요. 자, 제가 0하고 VTH 기준으로요. VGS를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어큐뮬레이션, 디플리션, 인버전으로 나눌게요. 물론 여러분 이거는요. 여기 소자 특성에 따라서 이게 어디서부터 디플리션이고 인버전이고 어큐뮬레이션 이런 거 그때그때 살짝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소자 시간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나누고요. 캡이요. 어쨌든 게이트 전압이 크면 클수록 게이트 투서 전압이 크면 클수록 캡이 바뀐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바뀌는 게 되게 특이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 어큐뮬레이션에서는 여기까지 전부 다 메탈로 보이니까 MIM이라서 캡이 굉장히 작고, 얘는 MIM 되면서 인슐레이터 점점 다이나믹하게 커지니까 점점 줄어들다가 인버전이 되면 소스랑 드레인한테 전부 몰아져서 캡이 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CGB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근데 우리 이 캡은 뭐예요? 여기 생기는 이 캡은 뭐랑 똑같아요? 요 옥사이드 캡이랑 똑같죠? 우리 요거 있잖아요. 옥사이드 캡. 그래서 이 옥사이드 캡이랑 똑같아요. 이건 단위 면적당 캡이고요. LW 곱했던 그 옥사이드 캡을 만약에 제가 C0라고 하면요. 그거는요, 바로 이 지점이 되겠죠. 내가 CG를 굉장히 네거티브로 만땅으로 걸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캡은 저 옥사이드 캡이랑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C0라고 부르는 캡은 우리가 모스펫에서 만들어주는 MOS로 인버전 될 때 만들어주는 그 캡 있잖아요. COX 곱하기 LW. 그게 여러분 저 C0라고 할 거고, 그게 어큐뮬레이션일 때 CGB, 게이트 투 바디에서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CGB가 어떻게 된다? 제가 VGS 바이어스에 따라서 VGS를 어떻게 거냐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CGB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CGB 다 본 거예요. 그래서 CGB는요, 사실 게이트 전압 볼티지, 게이트 투 소스 전압, 게이트 투 소스 전압에 따라서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채널의 특성이 바뀌니까 어큐뮬레이션, 디플리션, 인버전 되면서 점점 줄어든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 뭐 봤어요? CGB 봤어요. 자, 이제 뭐 볼 거냐면 CGD랑 CGS를 한꺼번에 볼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두 개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왜 한꺼번에 봐요, 교수님? 여러분 게이트나 소스나 드레인이나 소스나 모스펫 입장에서 시메트릭해요. 여러분 이 모스펫 디바이스 생겨먹은 거 보세요. 얘 생긴 거 봐봐. 생긴 거 보세요. 이 소스랑 드레인이랑 구분돼요? 사람이 이름 붙여갖고 전압을 드레인 쪽에 더 큰 걸 걸기 전에는 얘가 드레인인지 소스인지 안 보여요. 몰라요. 그쵸? 여러분 물론 드레인이나 소스를 어시메트리컬하게 만드는 모스펫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모스펫, 디지털 회로에서 만드는 모스펫은요. 뭐가 드레인이고 뭐가 소스인지 구분이 안 가요. 구분 안 가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전압을 높게 걸면 여기가 드레인이고 여기가 소스인 거고, 내가 여기다가 전압을 높게 걸면 그때부터 네가 더 드레인 해, 내가 소스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누가 드레인, 누가 소스, 디바이스 이렇게 만들 때 정해놓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드레인이고 누가 소스다? 그런 거 없어요. 예, 그쵸? 그러니까 제가 한꺼번에 봐도 괜찮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생겨먹어 보세요, 일단.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드레인 투 소스,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 드레인 투 게이트 혹은 게이트 투 소스 사이 캡을 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 제가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인슐레이터잖아요. 여기 인슐레이터고. 그리고 여기 다 컨덕터니까 여기 사이에 생기는 캡이 있겠죠. 이렇게 기역자로 생기는 캡. 그쵸? 있겠죠? MIM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프린징 캐패시턴스라고 불러요. 예, 프린징, 이렇게 프린징 여러분 하나 한번 찾아보세요. 프린징 캐패시턴스고, 그다음 여기 여러분 이게 지금 꺼져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채널이 없다고 하더라도, 꺼져 있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이게 사실은 여기 제가 이렇게 칼같이 여기서 딱 끊기지가 않아요. 살짝 디퓨전이 일어나거든요. 공정이 좀 불안정해서. 그래서 이게 M 플러스가 여기까지 조금 침입해서 이 정도로 있는데, 그리고 여기 사이에 MIM이 그 대놓고 있죠. 옥사이드 통해가지고. 그쵸? 저 부분을 여러분 오버랩 캐패시턴스라고, 이거 오버랩 돼서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 조그맣게 생기는 부분, 얘를 오버랩 캐패시턴스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런 CGD가 이렇게 생기는데 요런 거는요 없으면 좋은 캡이에요. 왜? 여러분 아까 캡이 뭐라 그랬어요? 양단의 전압차의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라 그랬죠. 근데 메탈하고 게이트, 메탈하고 소스는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게이트랑 드레인, 게이트 소스는 우리가 원할 때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막 드레인이 움직이는데 게이트가 막 따라가. 게이트가 막 움직이는데 소스나 드레인이 그거에 막 따라가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 좋은 캡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어쨌든 이 부분은 오버랩 캡, 이 부분은 프린징 캡이라고 하고, 얘는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생긴 기생적인 캡이라 그래서 페레스틱 캐패시턴스라고 불러요.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걔를 페레스틱 캐패시턴스, 바로 보시죠. 페레스틱 캐패시턴스라고 불러요. 이거 1번, 2번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3번은요. 3번은 뭐냐면 채널 캡인데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뭡니까? 여기 제가 이거 온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유도돼서, 이건 우리가 의도한 캡이죠. 왜 의도했어요? 얘야 캡들아 와, 차지들아 올라와 해서 제가 여기 뭐 만들어서 여기다 캡을 만들어 놔갖고, 차지들아 올라와 해서 Q는 CV를 이용해서 제가 게이트 전압 올려갖고, 여기는 옥사이드 인트린직 캡을 이용해서 이 차지들을 일부러 유도한 거죠. 여러분 이 모스펫은요, 모스펫의 이름에서 알도 있듯이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잖아요. 이 필드 이펙트라는 게 다름 아닌 요 볼티지에 의해서, 이 양단의 전압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필드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트랜지스터 스위치 동작을 구현한 거기 때문에 이 캡은요 있어야 되는 캡이고, 우리가 만든 캡이라고 해서 걔는 이 모스펫의 본성을 갖고 있는 캡이라서 인트린직 캡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번은요 인트린직 캡이에요. 그쵸? 채널이 생겼을 때 이렇게 통해서 생기는 캡 있죠. 채널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서 요거 사이의 캡. 그쵸? 근데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 사이 바로 이 캡 있죠? 이 캡은 인트린직 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인트린직 캡이고요. 얘는 페레스틱 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조금 외워두세요. 그건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오버랩은 OV를 썼고요. 프린징은요 FR을 쓸 거고요. 그냥요 요 채널 캡은요 C를 쓸 건데요. 게이트 채널 드레인 해서 CGD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게이트 채널 소스라서 CGS 이렇게 노테이션을 가져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CGD는요 뭐랑 뭐의 합이에요? 이거 세 개 합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예요? 이거는 요거 세 개는 또 요거 세 개의 합이에요. CGD. 아시겠죠? 이거 CGS라고 고쳐야겠네요. CGS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게이트 투 소스, 게이트 드레인 캡이 결국 얘도요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 오퍼레이션 모드에 따라서 바뀔 텐데, 그쵸? 왜냐면 반도체 소자니까,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CGS에 따라서 바뀌는 것부터 볼게요. 근데 여러분 얘는 더 복잡하게 VDS, 즉 VGS 말고 VDS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거 조금 머리 아프니까 일단은 VGS부터 VGS 영향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온 될 거랑 오프 되는 거랑 보면 돼요. CGS 혹은 CGD는요 온 오프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온 오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버랩이랑 프린징은요 여러분 전혀 상관없어요. 뭐 온 되든 오프 되든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걔는 계속 있어요. 그쵸? 근데 뭐예요? 채널을 통해서 생기는 CGCD나 CGS 있죠? 걔네만요 어떻게 돼요? 오프일 땐 0이다가 온 돼야 확 하고 생기죠. 그쵸? 근데 그게 얼마? 여러분 이게 2분의 C0죠. C0가 아까 뭐였는데? C 옥사이드 곱하기 1W. 우리가 만든 인트린직 캡 있죠? 그게 여러분 어떻게 생긴다고요? 온 됐을 때 확 하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이렇게 생긴다. CGD랑 CGS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오프일 때보다 온일 때 훨씬 커서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여기 주황색이 거의 밑바닥에 붙어 있어요. 예, 거의 로그 스케일로 그렸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이게 사실 밑바닥에 붙어 있어요. 이 CGD나 CGS는요, 대부분이요, 이 채널을 통과해서 생기는 캡이 대부분이고요. 이 우리가 인트린직 캡이 대부분이지 페러스틱 캡은요, 굉장히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좋기 때문에 인간들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저걸 굉장히 줄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거 두 개로도 안 돼요. 진짜 넘사벽이에요. 얘가 훨씬 커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 커져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없애려고 하는데 막 공정하다 보면 반도체 공정하다 보면 저게 페러스틱 캡이 의도치 않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저거를 줄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정 엔지니어들은 저거에 골머리를 좀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거는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요거 페러스틱 캡은 오버랩이랑 프린지 캡은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 뭐 봤어요? 여기까지 다 봤네. 자, 이제 뭐 볼 차례? 자, 소스랑 드레인은 시메트리컬 하니까 요거 두 개 한꺼번에 해볼게요. 바로 드레인 투 바디, 그리고 소스 투 바디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드레인 투 바디랑 소스 투 바디 캡은요, 이 심볼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캡인데요. 자, 여러분 소스 투 바디, 드레인 투 바디 캡 보시기 전에 우리 엠모스 기준으로 바디는요, 뭘로 바이어스 된다고 제가 알려드렸죠? 엠모스는요, 바디가요, 여러분 VSS로 바디 바이어스가 돼요. 피모스는 VDD로 바디 바이어스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렸었죠. 기억나세요? 왜냐면요, 여기가 엠모스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여기 NP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하는 커런트는 여기 소스 드레인 사이의 전류일 뿐이지, 그쵸? 여기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거지, 이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거는 전력을 낭비하는 거예요. 전류가 줄줄 새는 리키지 커런트예요. 전류가 흐르면 안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일로 전류가 흐르는 건 최대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PN 정션에다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서 전류를 안 흘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부터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교수님 저 리버스 바이어스 모르는데요. 물리전자를 안 들었어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제가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PN 정션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저 PN 정션이 지금 엠모스 기준으로 얘는 M 플러스 소스 드레인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바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피모스 기준으로는요. P 플러스 소스 드레인이 가능한 거고 뭐예요? 얘가 바디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피모스 기준, 얘가 엠모스 기준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요. 어쨌든 PN을 붙이면요. PN이 떨어져 있을 때는 둘 다 중성이고요. 둘 다 중성이고 어떻게 돼요? P타입은 홀이 돌아다닐 수 있고요. N타입은 일렉트론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제가 붙였습니다. 정션을 만들었어요. 정션 만들면 어떻게 돼요? 얘는요, 홀들은 똑같은 게 가까이 있는 걸 반해서 뭐 이렇게 퍼져나가는 디퓨전이 일어나요. 일렉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 움직입니다. 가까이 있는 확산해서 움직여요. 디퓨전에 의해서 움직이고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되기도 하고요. 등등 해서 여기가 뭐야? 일렉트론하고 홀들이 쫙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여요. 일렉트론은 왼쪽으로, 홀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움직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 일렉트론들이 없어지면요. 뭐만 남아요? 가만히 있던 누구? 가만히 있던 플러스 차지들이 남죠. 네, 여러분 이거 입장에서는 여기는 도너들이 남는 거예요. 그쵸? 도너들이 남고 여기서 뭐예요? 억셉터들이 남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여기 사이에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에 의해서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생성돼서 더 이상 나 못 움직여. 일렉트론하고 홀의 움직임이 멈춰요. 왜? 이 힘에 의해서, 이 전기장에 의해서,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 힘에 의해서, 나 갈래. 여기 홀들 너무 많아서 싫어. 저쪽 일렉트론들 있는 곳으로 갈래. 아니면 홀이 좀 없는 곳으로 갈래. 라고 하다가 이 일렉트릭 필드 틈 막혀가지고, 뭐지? 하고 막혀서 더 이상 못 가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디플리션 리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다가 뭐까지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 차지에 뭐가 없으니까 차지에 움직임이 없다. 차지에 무브가 없어요. 차지에 무브가 거의 없어요. 차지 무브가 없다는 거는 커런트가 거의 없다는 거고 제가 여기다가 뭐까지 걸면 리버스 바이어스까지 걸면 더 완벽하죠. 여기 일렉트릭 필드를 아주 빵빵하게 걸어서 차지 움직임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플리션 리전이 매우 thick해지면서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긴 디플리션, 여기는 M. 네, 여기는 홀들이랑 일렉트론이 많으니까 컨덕터 같은 M이고요. 요 가운데 뭐예요? 디플리션은 인슐레이터 같은 MIM이 보이세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MIM이니까 디플리션 리전은 뭘 만들어요? MIM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기 보시면 요거랑 요거는 여기 사이에 뭐가 생겨요? 디플리션 리전이 생기죠.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디플리션 리전이 있다고 보셔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M, 여기 I. 그래서 MIM. 여기도 MIM이라 그래서 드레인 투 바디 혹은 소스 투 바디 캡을 뭐라고 부르냐? 디플리션 캐패시턴스. 아니면 여러분 디퓨전에 의해서 생겼으니까 디퓨전 캐패시턴스. 아니면 PN 정션에 의해서 생겼으니까 정션 캐패시턴스.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션 캡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PN 정션 캡이에요. 그래서 소스, 드레인과 바디 사이의 캡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캡이 생기고요. 쟤도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값을 계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거 같은 경우는 소스 드레인, 바디 캡, 소스 드레인하고 바디 사이의 캡은요. 예를 들면 제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얼마나 거냐에 따라서 캡이 바뀔 수 있겠죠. 제가 리버스 바이어스 걸면 걸수록 인슐레이터가 두꺼워지니까 캡이 작아질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션 캡이 어떻게 왜 생기는지를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나중에 공정에서 아니면 회로에서 이거는 정션 캡이 커서 회로가 좀 느리겠네? 얘는 정션 캡이 작아서 회로를 좀 더 빠르게 동작시킬 수 있겠네? 내가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인데 지금 이 공정에다가 지금 이걸 추가하면 내가 이 정션을 줄일 수 있어서 캡을 줄일 수 있어서 나중에 회로 설계 엔지니어들이 이 소자로 회로를 설계할 때 더 빠르게 설계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전부 다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를 하셨고, 자, 그럼 우리 5개 다 봤어요. 탕탕탕 받고 만약에 이제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 캡인데요. 여러분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 캡은 어디랑 어디 사이예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인데 여러분 이 MI 캡은요. 보입니까? 일단 켜져 있을 때는 연결되니까 없죠. 캡이 없는 겁니다. 그냥 연결된 거니까 이거 쇼트되니까 캡이 없는 거고요. 이거 사이는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요. 캡을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캡을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여러분 진짜 트랜지스터가 작아져서 이게 캡이 이제 미쳐가지고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소스 드레인 캡까지는 무시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소스 드레인 캡은 무시하고요. 나머지 5개 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왜 생기는지 어떻게 생기는지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줄일 수 있는 회로 설계,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반도체 공정을 여러분이 생각해 내실 수 있으려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로 먹고 살리는 사람이려면 총 요 5개 캡에 대해서 어떻게 생기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또 뭐예요? 회로 설계 엔지니어는 저 볼티지가 어플라이 되면서 어떻게 캡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 볼티지에 대해서 캡이 바뀌는 거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거 보는 거를 바로 다음 강의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